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 신라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승립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2강 제목은 신라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승립. 우리가 그 신라를 갖다가 살펴볼 때 고려 시기에 그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 신라를 갖다가 총 몇 시기로 구분하였다? 세 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면 신라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게 신라를 갖다가 전체적으로는 몇 시기로 구분한다? 세 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크게 첫 번째 시기를 무슨 시기라 부른다? 상대라 부르고, 다음을 중대라 부르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하대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박혁거세부터 진덕 여왕 시기까지가 상대에 해당될 것이고, 중대는 무열왕 시기부터 그리고 해공왕 시기까지가 중대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하대는 선덕왕 시기부터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까지가 신라 하대에 해당되는데, 신라 상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면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무슨 국가로 발전해 가더라? 중앙 집권 국가로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을 봤죠. 그래서 4세기 때, 4세기 말이 되겠죠. 말에 내무왕 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를 꼭 바라고 했습니다. 그죠? 6세기 때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을 열었던 왕이 지정왕, 그죠? 지정왕 때 비약적 발전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법흥왕 시기 때 중앙집권 국가를 완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왕 시기 때 가장 전성기를 갖다가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문무왕 때, 무열왕 다음인 문무왕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 중대 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 이때는 왕권을 어떻게 한다? 왕권을 강화시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왕권을 이렇게 강화시킨 이유로는 일단은 왕이 이제 무슨 출신이기 때문에 무열왕이 진골 출신이기 때문에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죠. 특히 이때 이렇게 되면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대표적인 세력이 누가 되겠다? 육두품 세력이 되겠더라. 그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토지도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제도도 정비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정치 제도도 정비를 하고, 정치 제도도 정비를 하고, 다음에 지방 제도와 군사 제도도 정비를 하고, 또한 토지 제도도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제도도 정비를 하게 되더라. 정치 제도를 갖다가 정비를 한 것으로는 상대등과 그리고 하백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반대로 그 집사부와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토지 제도로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하고, 지방과 군사 제도로는 구수당 10정과 그 다음에 구주 5소경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든지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겠는데, 이때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신문왕이 있겠더라. 그죠? 신문왕. 특히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되지만,
이후 경도광 시기 때 이르게 되면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중대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암살당하게 됨으로써 선덕왕이 왕에 오르게 되고, 이때부터를 신라 하대라 부르는데, 이때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가지 이제 혼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왕의 업적을 알 필요는 없겠더라. 그죠? 왜 이때는 왕의 업적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느냐, 이때는 대략 150여 년간, 정확히 155년이 되는데 20명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상당히 어떠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혼란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혼란했던 모습을 파악을 할 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때 왕을 갖다가 알아두라면 두 분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원성왕이라고 있는데, 원성왕 때는 독서 상품과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독서 상품과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으나 실패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가장 신라 하대할 때 제일 출제가 많이 되는 왕이 바로 진성여왕이라는 분이 있겠더라. 진성여왕. 이때 여러가지 반란이 일어나겠는데, 대표적인 반란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신라 하대 때는, 조금 전에 통일신라 중대 때는 왕권이 어떻게 되었죠? 강화되었던 반면에 이때 이르게 되면 왕권이 약화되게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게 되고, 또 모습을 보면 이때는 노급이 어떻게 되더라? 부활하게 됩니다. 앞에 중대 때는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었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노급이 이제 지급이 되게 되고, 또한 이때 각지에서 왕위 다툼에 따른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골 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때 진골 간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난 중에 하나가 김헌창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난이 있겠더라?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이때 새로운 세력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바로 호족이라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한 이 호족을 지원해주는 세력이 또 누구냐, 육두품이라는 세력이 이 호족을 갖다 지원해주면서 드디어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신라 하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라 하대 때를 갖다 보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는데, 중앙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냐, 조금 전에 봤다시피 진골과 진골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왕이,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 진골과 진골 간에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 왕권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은 약화되고, 그런 속에 상대 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집사부와 그리고 시중 혹은 중시가 되겠죠. 권한은 약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때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난이 조금 전에 봤다시피 김헌창의 난이 있겠더라. 또한 이때 육두품이라는 세력은 기존의 통일신라 중대 때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었죠. 그렇게 왕권을 갖다가 도움을 주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존의 신라의 신분제도였던 골품제에 대한 매우 불만이 컸던 거죠. 왜 사회를 개혁하려고 했으나 큰 변화가 생기지 않자 다시금 이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호족을 지원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육두품들이 기존 신라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은 반골품적 성격을 갖다 매우 강하게 띠면서 어떤 세력들을 갖다가 새롭게 등장한 호족 세력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세력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 속에 지방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일단 중앙에서 이러한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당연히 강화되겠다 약화되겠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세금을 막대하게 수탈하거나 여러가지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고달파지겠죠. 그래서 각지에서 바로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때 발생했던 농민봉기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농민봉기는 물론 많은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진성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진성여왕은 여러가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왕으로서 이때 여러 차례의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원종과 에노의 난인데, 시기적으로는 889년 9세기 말에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즉고적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고적의 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896년에 역시 9세기 말 진성여왕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난입니다. 특히 즉고적의 난은 왜 즉고적이라고 부르냐면, 붉은색 바지를 갖다가 입고 다녔다 해서 즉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종과 에노의 난, 그리고 즉고적의 난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사료를 갖다가 꼭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반독립적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지역을 스스로 지키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세력을 두각을 나타내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즉 두 번째 반독립적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호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호족이라는 세력 매우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 봅시다. 그리고 또한 이때 사상적으로도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선종이라는 사상이 새롭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종은 나중에 문화사 할 때 배우게 될 건데,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가 아니고 신라시대 때는 대표적인 불교의 종파가 두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고, 하나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교종은 그 이론을 중시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상이고, 선종은 약간 실천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불교 종파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 선종이라는 불교 종파가 크게 세력이 크게 되고, 또한 바로 이 선종 세력과 호족 세력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다가 어떤 세력까지, 육두품 세력까지 이제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되는데, 특히 누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이 호족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호족들이 성장해서 세운 대표적인 세력과 나라를 갖다 보면,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참고로 이 호족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출신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에서 권력에서 배제되어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온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기존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무역업 등을 통해서 많은 부를 통해서 성장한 세력, 다양한 세력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호족이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호족들을 보면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 견훤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견훤 들어보셨죠? 견훤은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후백제,
몇 년에 건국하였느냐? 900년입니다. 900년에 이 견훤이라는 인물이 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되고, 다음에 또한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 그죠? 궁예가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901년에. 참고로 후백제가 1년이 더 빠릅니다. 원래는 삼국시대를 할 때는 고구려가 빨랐다면 후삼국시대 때는 후백제가 조금 더 1년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고구려는 나라 이름이 나중에 마진 그리고 태봉이라고 국호를 갖다가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궁예와 함께 궁예의 부하로 들어갔던 대표적인 호족 세력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냐? 왕건이 되겠습니다. 왕건. 그리고 이때 신라를 이끌었던 신라 마지막 왕은 누구냐? 경순왕이 되겠죠. 경순왕. 그래서 신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때를 우리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후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후삼국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초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견훤의 후백제가 됩니다. 이후 그렇지만 후고구려의 궁예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궁예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궁예가 점점 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후계가 자칭 자기는 미륵불이다. 미륵불은 미래에서 온 부처를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든가 이렇게 정치를 갖다가 실정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때 바로 누가? 왕건이 누구를 제거하죠? 바로 이 궁예를 제거하고 드디어 이 왕건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어떤 나라냐? 고려라는 나라를 갖다가 918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 경순왕은 더 이상 자기가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기 어렵겠다 판단하여 나라를 갖다가 이 고려 왕건에게 줘버리죠. 기부라고 부릅니다. 935년에 나라를 갖다가 줘버리고, 후백제 같은 경우도 견훤의 아들들 간에 왕위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후백제와 고려가의 전투에서 끝내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을 함으로써 고려가 936년에 후삼국을 드디어 통일을 갖다가 하게 되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삼국을 갖다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단은 진성여왕 시기 때 일어난 대표적인 이 난들을 갖다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료까지도 체크를 꼭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왕위 쟁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김원창의 난이 나는데, 김원창의 난이 단독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김원창의 난이 사료를 놓으면 이것이 신라 말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후삼국시가 통해서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고려가 건국되어 가는지까지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잘 보이십니까?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붉은 바지가 나왔죠, 그죠?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적고적의 난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용을 하고 있죠. 적고적 말이지 하면서 이후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가, 그죠? 원종과 애노가 세금 독촉 때문에 난을 일으켰다. 이 둘 다 어느 시기 때를 갖다가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신라 말의 진성 여왕 시기를 갖다가 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9세기 말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진성여왕,
문제를 보면 이후입니다. 이후 여기를 갖다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9세기 말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찾아라는 거죠.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일단은 후고구려 쌤 연도는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 봅시다. 지금 보시면 후고구려를 갖다가 아까 전에 마진과 태봉으로 바꾸었다고 했죠. 참고로 마진으로 바꾼 시기는 904년입니다. 904년이고 태봉으로 바꾼 시기는 911년입니다. 911년에 태봉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연도를 모르더라도 이것이 진성여왕의 이때 혼란기를 갖다 겪고 난 이후에 각지의 소족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나라가 건국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고구려가 있었고 후고구려의 국호가 태봉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이 이후 시기가 맞다 이렇게는 추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독서 산품과가 처음으로 실시됐다. 원성왕 때 일입니다. 원성왕 때. 하대 때는 맞는데 원성왕 때 일이고 독서 산품과가 실시된 연도는 788년이 되겠습니다. 788년에 유학의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채용하려 하였으나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음 왕의 장인인 김험돌이 반란. 김험돌의 나는 신문왕 때 일어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통일신라 중대 때 신문왕 시기 때 일어난 일이 되겠다. 정확한 연도로는 681년이 되겠다. 다음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 중대로 들어선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연도를 갖다가 치면은 정확하게는 661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때 이것도 신라 중대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신라 말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은 안 되겠죠. 이것도 정확하게는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던 시기는 78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 왕족의 후예다. 일단 왕족 후예. 근데 송악을 도읍으로 송악은 오늘날의 개경 일대를 말합니다. 개성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세운 인물이다. 광평성 등 여러 기구를 마했다. 미륵부를 자칭하며 폭정을 일삼기도 했다.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 바로 궁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궁예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당 5월에 사신을 보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설명 때는 설명 시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냐면 견홍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삼사에 유폐된 후 고려에 기부했다. 역시 견홍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시방 이거 또 나왔습니다.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의 내용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시했던 왕은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때 있었던 일.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장보고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궁예 후고구를 세운 후에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바꾸고 또한 태봉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라 말 후삼국 승리 내용은 시대적으로 어떤 시기를 갖다가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니까 특히 이 진성여왕 때 있었던 난들 정도 꼭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